요즘 경제나 주식시장 이야기할 때 반도체 빼면 아예 대화가 안 될 정도죠. 전 세계 금융시장의 돈을 모조리 빨아들이고 있는 AI 반도체의 유례없는 초강세장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부가 쏟아지는 화려한 조명 뒤에는 과연 어떤 리스크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심층 해설을 통해 그 흥미로운 통찰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최근 반도체 시장을 보면 진짜 거대한 머니 블랙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2000년대에 중국이 엄청난 돈을 공장 짓는 데 쏟아부어서 전 세계 물가를 낮췄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AI라는 새로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자본이 물리적인 인프라를 까는데 빨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시장 전체를 삼켜버리고 있는 이 블랙홀의 실체, 지금부터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AI 인프라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기업 가치를 매기는 새로운 룰, 공급망에 부는 나비 효과,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될 호황 이면의 그림자, 마지막으로 ETF 투자 내비게이션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AI 인프라의 거대한 전원입니다. 반도체 수요의 중심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볼까요? 예전에는 반도체 사이클 하면 사람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언제 새 걸로 바꾸냐 여기에 달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딴판입니다. 수요의 중심축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짓는 어마어마하게 큰 AI 데이터 센터로 확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칩 하나가 모자란 수준이 아닙니다. GPU는 말할 것도 없고 최첨단 메모리인 HBM, 패키징 기술, 심지어 그 뜨거운 열을 식히는 냉각 장치랑 전력선까지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심각한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밸류에이션 룰의 재작성입니다. 시장이 반도체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원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을 엄청 심하게 타잖아요. 좋을 땐 확 좋고 나쁠 땐 곤두박질 치고. 그래서 보통 그 회사가 가진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싼지를 보는 PBR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AI에 들어가는 HBM은 다릅니다. 철저하게 기업들끼리 장기로 맺는 공급 계약, 즉 B2B 기반이거든요. 앞으로 얼마를 벌지 눈에 환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 이들의 가치를 PBR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PER로 새롭게 매기고 있습니다. 아예 게임의 룰이 진화해버린 거예요. 와,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KB증권에서 내놓은 전망치인데요. 2027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무려 488조 원을 찍어서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엄청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358조 원 수준으로 글로벌 탑티어급의 이익을 낼 거라고 하고요. 이 숫자들만 봐도 지금 한국의 메모리 거인들이 얼마나 역대급 돈잔치 한가운데 있는지 딱 감이 오시죠? 근데 여기서 진짜 미스테리하고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바로 19%인데요. 방금 전에 2027년쯤 되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만큼 돈을 벌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보면 엔비디아의 딱 19%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는데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엄청난 할인을 받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여기서부터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진짜 치열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 공급망의 나비 효과입니다. 소부장 기업들이 어떻게 시차를 두고 돈을 버는지 살펴볼게요. 그 막대한 자본이 반도체 생태계에 쏟아지고는 있는데 이게 모든 회사 통장에 동시에 꽂히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판은 시차 효과가 아주 뚜렷하거든요. 자, 처음에 대규모 투자 발표가 나면 일단 공장 뼈대 세우는 전공정 장비 회사들 주가가 먼저 확 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진짜로 칩이 막 생산돼서 쏟아져 나올 때쯤 되면 그때 가서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후공정 업체들이 시차를 두고 낙수 효과를 보는 거죠. 돈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공급망을 차례대로 휩쓸고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번째, 드디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호황의 그림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빛나고 화려한 호황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 해설이 진짜 가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그림자를 아주 객관적으로 짚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강세장을 한 방에 흔들 수 있는 첫 번째 경고, 바로 설비 투자의 착시 현상입니다. 겉으로 보면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무한정 돈을 퍼부어서 인프라를 계속 늘리는 것 같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쏟아붓는 그 엄청난 전체 투자 금액 중에서요. 순수하게 새로운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쓰이는 돈은 불과 20에서 30%밖에 안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70%는 대체 어디로 공중분해되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통찰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 성능이 워낙 빨리빨리 좋아지다 보니까 비싸게 주고 산 기계들의 경제적 수명이 고작 2년에서 3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빅테크가 쓰는 그 어마어마한 돈의 대부분은 뭔가 새로운 걸 창출하는 게 아니라 낡은 GPU 빼고 새 거 끼워 넣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그냥 줄줄 새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 리스크는 훨씬 더 뼈아픕니다. 2026년쯤 되면요. 빅테크들이 설비 투자에 쓰는 돈이랑 자기들이 장사해서 벌어들이는 현금이 거의 똑같아질 거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번 돈을 모조리 기계 사는데 다 꼬라 박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투자를 더 하려면 결국 은행 가서 빚을 내거나 회사채를 찍어야죠. 무한히 성장할 줄만 알았던 AI 산업이 결국엔 금리 눈치 보고 경비 타는 아주 평범한 사이클 산업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반도체 ETF 내비게이션입니다. 시중에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게요. 기업들의 진짜 현실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돈이 흘러가는 종착지 ETF 시장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ETF 시장도 진짜 많이 진화했습니다. 메모리 대장주만 모아놓은 것부터 전력 인프라에 집중하는 상품, 펀드 매니저가 직접 뛰는 액티브 펀드에다가 심지어 채권을 섞거나 커버드 콜로 매달 배당을 주는 상품까지 뭐 없는 게 없는 거대한 투자 백화점이 된 셈이죠. 돈이 얼마나 몰렸는지 스케일을 한번 볼까요? 단일 주식형 반도체 ETF 하나의 순자산 규모가 무려 10조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AI 인프라라는 이 확실해 보이는 대세에 올라타려고 어마어마한 자본이 이 거대한 바구니 하나로 앞다투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진짜 절대 놓치면 안 될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화려한 ETF 시장 이면에 숨어있는 분산 투자의 착시 현상이에요. 우리는 보통 ETF는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국내 반도체 ETF들 속을 쫙 가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몇몇 대장주에 비중이 극단적으로 몰려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름만 분산 투자일 뿐이지 실제로는 엄청난 몰빵 투자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장이 좋을 때는 이 패시브 자금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사들이니까 주가가 인위적으로 막 치솟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시장 분위기가 꺾일 때예요. 기업 실적이 좋냐 나쁘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ETF 환매가 들어오면 그냥 다 같이 기계적으로 팔아치우게 되거든요. 결국 하락폭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는 무시무시한 패닉셀링의 원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반도체 시장의 두 얼굴 어떠셨나요?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이 만들어내는 그 천문학적인 이익 뒤에 조용히 말라가고 있는 빅테크의 현금 흐름과 극단적으로 쏠려있는 ETF 자금의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밀려드는 이 거대한 돈의 파도가 AI 슈퍼사이클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버팀목이 될까요? 아니면 언젠가 다가올 작은 충격을 파멸적인 붕괴로 증폭시켜버릴 무서운 뇌관이 될까요? 오늘 전해드린 이 냉정한 팩트들이 여러분만의 투자 인사이트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